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 그는 한때 이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믿었던 신학도였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진화론자로 바꿔놓았을까?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진화학자 장대희 교수와 함께 다윈의 삶을 통해 진화론의 탄생 과정을 따라가 본다. 안녕하십니까. K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진화는 나아갈 진에 될 화자를 씁니다. 생물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런 진화론은 등장한 지 150여 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논란 속에 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장대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화론. 책이나 소설 같은 거로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논란이 있다는 거는 사실 과학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좋은 과학들은 예전부터 논란에 이제 휩싸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다윈이 인류의 지성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1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다시 다윈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다윈의 위험한 생각입니다.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아이로봇의 한 장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같이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그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고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앞에 첫 부분에 이 써니라는 로봇이 레닝 박사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잡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취조하는 씬이에요. 근데 이제 수사 반장하고 그 윌 스미스가 이제 윙크를 서로 교환하고 들어가서 이제 그 수사를 하는데, What does this action signify? As you entered, when you looked at the other human, what does it mean? It's a sign of trust. It's a human thing. You wouldn't understand. My father tried to teach me human emotions. They are difficult. 이 영화를 보시고 우리가 질문 한 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기계에는 로봇에는 지금 없지만 인간에게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로봇한테는 영혼이 없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영혼이 있고 없고 영혼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믿어야죠. 예. 그것도 사실은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이 정말 존재하는가, 영혼이라는 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좋습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대답, 예. 네, 글쎄요. 인간이 더 감정이 다양하지 않을까요?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사실 정답은 감정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저 사람은 참 이성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으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의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감정을 잃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말 혹시 일단 들어보신 적도 별로 없으시죠? 근데 그건 뭐냐면 감정이라는 건 그동안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기계가 왜 인간이 되지 못하는가, 도대체 왜 로봇이 인간을 아직 닮지 못하는가에 있어서 핵심은 아직 로봇이 감정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동물과 기계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이성적인 거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MIT의 미디어 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미디어 랩은 이제 정말 창의적인 공간인데요. 거기에 이제 로봇들을 많이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로봇하고 좀 다른 로봇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는 키즈맷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엉성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도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귀엽게 그냥 생겼어요. 근데 그 로봇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봇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 뭐 슬픔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놀람이라든가 역겨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감정들을 잘 구현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저 로봇에게 제가 네 몸 어디 갔냐 그러면 되게 시무룩해집니다. 몸이 없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동물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저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찰스 다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15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찰스 다윈을 기려야 되고 공부하는가, 이제 이런 주제가 오늘의 강의의 핵심인데요.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잘 살다가 이렇게 한번 꺾이는 점도 있고, 잘 안 되다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지점이 있을 텐데요. 인류의 지성사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 중에, 최근의 변곡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걸 오늘 살펴볼 생각입니다. 다윈이 태어난 해가 1809년이니까요. 2009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은 다윈이 탄생한 200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그 일생에 대해서 그렸고, 또 마침 다윈이 종회기원을 출간한 해가 1859년입니다. 아마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1859년. 그러니까 딱 50세에 자기의 그 일종의 걸작을 만든 거죠. 근데 종회기원 말고도 인간의 유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다윈이 종회기원을 쓰고 나서 인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종회기원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혁명적인 사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그걸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인간의 유래라고 하는 인간의 진화론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처음에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감정에 대해서 동물과 인간의 감정 표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런던 동물원에 제니라고 하는 오랑우탄이 있었습니다. 그 오랑우탄의 나이하고 자기 딸의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오랑우탄의 그 표정들을 연구하면서 자기 딸의 표정들하고 어떻게 이게 비슷하고 다른가,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죠. 이 세 책을 우리가 흔히 다윈의 3부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그 다윈의 종회기원이 어떻게 나왔고, 또 그 종회기원을 쓰게 되기까지 다윈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고, 그 종회기원에서 다윈이 실제로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왜 위험한가 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HMS 비그로라는 그 배가 있죠. 다윈이 탄 배고요. 다윈이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4년 10개월 정도를 탄 배입니다.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남미를 여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런 시간도 없을 거예요. 다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는 비그로를 탄 여행이었을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 배를 탈 운명은 아니었어요. 다윈은 원래 아버지가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부유한 의사였고 자기 형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의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좋았던 그 에딘버러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윈은 사실 의대에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마취제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애를 붙잡아 놓고 막 빨리 수술하는 게 제일 잘 수술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광경을 보고 막 토하고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8살에 낙향을 해요. 자기 고향에 와서 할 게 없으니까 뭐 사냥이나 하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쥐나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사실은